안녕하세요. 우리 내면의 깊은 심리를 탐험하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감정을 마주합니다. 그 중에서도 수치심과 죄책감은 종종 혼동되어 사용되곤 하죠. 하지만 이 두 감정은 그 뿌리와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이 완전히 다릅니다. 오늘은 이 두 감정의 본질적인 차이, 그리고 이들이 힘이라는 개념과 어떻게 복잡하게 얽혀 있는지 깊이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저희 채널의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더 깊은 지혜를 나누는 여정에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이 저희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먼저 죄책감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죄책감은 힘을 가진 자만이 느낄 수 있는 감정입니다. 죄책감의 핵심 전제는 바로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었다는 가능성입니다. 즉, 나에게 어떤 상황을 바꿀 힘, 다른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자유의지가 있었을 때 그 선택의 결과에 대해 느끼는 감정이 바로 죄책감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완전히 무력한 상태에 있다면 어떨까요? 손발이 묶여 있거나 외부의 강력한 통제 아래 어떠한 결정도 내릴 수 없는 상황이라면 그로 인해 벌어진 끔찍한 결과에 대해 죄책감을 느낄 수 있을까요? 아마 아닐 겁니다. 책임이 없기 때문이죠. 책임은 곧 힘과 선택의 자유에서 비롯됩니다. 따라서 죄책감은 선과 악,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더 나은 쪽을 선택할 수 있는 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선택을 했을 때 찾아오는 감정입니다. 자신의 힘을 사용하여 내린 결정의 결과에 대한 정직한 반응인 셈입니다. 반면에 수치심은 정반대의 지점에서 시작됩니다. 수치심은 힘이 없음, 즉 무력감에서 태어나는 감정입니다. 이것은 나의 행동이 잘못되었다는 느낌이 아니라 나라는 존재 자체가 잘못되고 결함이 있으며 가치 없다는 깊은 감각입니다. 힘 있는 자가 죄책감을 느낀다면 무력한 자는 수치심을 느낍니다. 외부의 통제에 놓여 있거나 스스로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 부딪힌 사람들,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고통받는 사람들은 죄책감이 아닌 깊은 수치심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나르시시스트라는 존재의 복잡한 내면을 이해할 중요한 단서를 발견하게 됩니다. 흔히들 나르시시스트는 자신감이 넘치고 자신을 세상의 중심에 두며 죄책감이라고는 전혀 느끼지 않는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그들은 실제로 죄책감이나 후회를 거의 경험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이유는 그들이 완벽해서가 아니라 역설적이게도 그들 내면 깊은 곳에 자신이 근본적으로 무력하다는 인식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르시시스트들은 심리학적으로 외적 통제 소재를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쉽게 말해 자신의 삶이 자신의 선택이 아닌 외부의 힘, 즉 다른 사람들, 사회, 운명, 심지어는 배우자나 자녀 탓에 의해 결정된다고 믿는 경향입니다. 문제가 생기면 결코 자신의 책임으로 돌리지 않습니다. 직장 상사, 국가, 역사, 주변의 모든 것이 그들의 실패에 대한 변명거리가 됩니다. 자신의 삶에 대한 책임을 부정하는 것은 동시에 자신의 힘을 부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다라고 선언하는 것이죠. 이렇게 스스로를 운명의 꼭두각시, 거대한 힘의 장난감으로 여기는 무력감. 바로 이 지독한 무력감이 그들 내면의 핵, 바로 수치심을 만들어냅니다. 자신의 삶을 스스로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은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일까요? 이 견딜 수 없는 수치심을 피하기 위해 나르시시스트는 방어기제를 구축합니다. 그것이 바로 화려하고 완벽해 보이는 거짓 자기입니다. 그들은 내면의 목소리, 즉 너는 가치 없어, 너는 실패자야라고 속삭이는 수치심을 잠재우기 위해 정반대의 가면을 씁니다.
나는 완벽하다. 나는 신과 같다. 나는 모든 것을 안다. 와 같은 과대하고 비현실적인 자아상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하지만 이 거짓 자기는 또 다른 비극을 낳습니다. 바로 과대성 격차입니다. 첫 번째 격차는 그들이 스스로 생각하는 완벽하고 환상적인 자아상과 냉혹한 현실 사이의 간극입니다. 현실은 계속해서 그들이 신이 아님을 증명하는 정보와 신호들을 보내옵니다. 이 격차가 클수록 그들의 환상과 현실의 마찰이 심해질수록 수치심은 더욱 커집니다. 두 번째 격차는 그들이 꿈꾸는 이상적인 자아, 즉 신과 같은 완벽한 존재와 실제 초라한 자기 자신 사이의 내부적인 간극입니다. 이 두 가지 거대한 격차는 그들의 내면을 끊임없이 갉아먹는 독과 같습니다. 이것은 결코 끝나지 않는 비극적인 순환고리입니다. 무력감에서 시작된 수치심, 그 수치심을 덮기 위해 만들어낸 과대하고 거짓된 자기. 하지만 그 거짓된 자기는 현실과의 엄청난 격차를 만들어내고 그 격차는 다시 더 큰 수치심을 낳습니다. 그러면 나르시시스트는 그 더 커진 수치심을 피하기 위해 더욱더 과대하고 비현실적인 가면을 쓰게 됩니다. 이것은 마치 영원히 멈출 수 없는 쳇바퀴와 같습니다. 수치심과 보상적인 과대성, 그리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적인 수치심과 더 강화된 과대성. 이 악순환의 소용돌이 속에서 그들은 결코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그들이 세상을 재편하려 하고 타인을 조종하여 자신의 환상 속으로 끌어들이려는 강박적인 행동은 모두 이 끔찍한 내면의 수치심에서 벗어나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인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죄책감은 우리가 변화할 수 있는 힘을 가졌다는 증거이기에 때로는 우리를 더 나은 길로 이끄는 긍정적인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치심은 우리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며 우리를 무력감의 늪에 가두는 파괴적인 감정입니다. 나르시시스트의 화려하고 당당한 모습 뒤에는 이처럼 깊고 어두운 수치심의 그림자가 있다는 것을 이해할 때 우리는 한 인간의 복잡한 내면을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어쩌면 우리 자신의 마음속에 숨어있는 작은 수치심의 조각들도 돌아볼 기회를 얻게 될지 모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 자신과 타인을 이해하는데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더욱 흥미로운 마음의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